우선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모두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야야 나무아야 바루기 세바랴 사바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해가 밖에 1월달이 됐네요. 그러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만 있으길 기원드리고 특별히 이제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 덕분으로 이 방송이 올 한 해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박참회에서 악구중재 금일참회. 악구는 뭐야? 악담, 험담, 저주하는 말, 욕설 이런 걸 악구라고 그래요. 악구중재 금일참회.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말을 악구, 이제 험담이라든지 악담이라든지 잘못된 말을 막 저질러 내놓고 나서 악구중재 금일참회 참여하고 앉았다고 해서 참여가 되느냐? 말을 일단 입 밖으로 내놓으면은 걷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처음부터 입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조심을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곡식을 심으면 씨로 심듯이 말도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게 씨가 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거는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과학적 근거를 한번 대보려고 그래요. 단순히 속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의 에너지를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 자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 방향으로 바뀌어진다. 흘러간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 말이 뇌와 몸에 미치는 반응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말은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호르몬 분비가 좋아져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서 내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주변에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편리한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 암시의 효과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첫째,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한다. 그 다음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그 다음 목표 달성의 동기가 부여된다. 회복력이 강화된다. 다섯 번째,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여섯 번째, 건강이 좋아진다. 일곱 번째,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긍정적인 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불교의 연기론에서 입각해서 보면은 인연에 따라 변한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변해진다. 영국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가 한 말을 뽑아봤어요.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은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대로 세상을 살게 된다. 이것이 불교의 연기론에서 보는 입장이고, 인용한 것은 영국의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가 한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가 누구신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가 윤심덕인데 사의 찬미를 불렀다는 거야. 사의, 죽을 사자, 사의 찬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연에 탄 푸른 물에 몸을 던졌고, 죽음에 대한 찬미를 노래로 불러서 그렇게 늘 불렀던 사람이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현해탄에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생을 마쳤다. 그 다음 60년대 말 산장의 여인, 그 유명한 노래에서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권혜경이라는 가수가 있었다. 가사에 나오는 얘기처럼 자궁과 위장에 암이 걸렸고 요양을 하면서 재생을 길을 걸으면서 산장에 집을 짓고 쓸쓸히 살았다. 산장의 여인의 노래를 불렀던 그 연유로 해서 산장의 여인이 됐다. 그 다음 수덕사의 여성을 불렀던 가수 송춘인은 혼인을 하지 않은 채 불교 포교사로 지냈다. 노래대로 된다는 거, 노래 말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이난영은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 병으로 49살에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 가수 박경애는 고개사의 첫사랑을 불렀는데 이 가사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대로 울어봐도 소용이 없고 후회도 소용없다는 말처럼 나이 50에 폐암으로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래도 18번이라고 하더라고. 노래도 좋은 노래를 선택해야 돼요. 자기 취향에 맞는 노래를 자꾸 18번이라고 부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지금까지 가수를 얘기한 거 쭉 봐요. 노래 가사대로 되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인수, 훌륭한 가수였잖아요. 옛날 남인수는 눈 감아 드리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노래하고 41살에 일찍 눈을 감았고, 배호는 영시의 이불을 부르고 결국 영시의 세상을 떠났다. 이게 아주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 다음 배워가는 뭐야? 돌아가는 삼각지를 불러서 돌아갔다. 그 가수를 쭉 이름을 대가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사에 있는 노래처럼 또 가사에 맞춰서 슬프고 기쁘고 감정 표현이 되잖아요. 그대로 전부 표현이 됐다. 이게 우연이냐?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을 산다. 그냥 자기 삶을 이대로 인정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심지어 즐겨 부르는 노래까지도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를 것인가. 그러니까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노래 그 감정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건 여러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제주가 윤심덕이 또는 여기 뭐예요? 권혜경 또는 송춘희, 이난영, 박경애, 남인수, 배호 여러 가수를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평상시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버릇으로 살아갈 거냐. 이 말이 무서운 게요. 이 컵 안에 든 물에다가 컵에 물이 있잖아요. 물에다가 욕을 하잖아요. 욕을 막 하면은 쌍욕을 한다. 욕을 막 하면은 물이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물에다 쌍욕을 욕을 하고 막 그래서 다른 사람 자꾸 먹이면요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 물에다가 즐거운 노래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육각수가 된다는 거예요. 물에다가 그 물뿐이에요.
전에 오리온 과자라든지 혜태 과자라든지 과자 공장에서 과자를 만들면서 그 아주 상쾌한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불경을 틀어놓고 과자를 만들면 맛이 있고 잘 팔린다는 거예요. 또 이 농작물을 키우잖아요. 농사 지는 사람들이. 그러면 농작물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정을 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음악 들려주고 경전을 들려주고 그러면은 수확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아니고 그저 우리 의식이 없다고 하는 그 농작물에까지 물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에 주먹만한 일제 이렇게 이제 오만한 소리가 나는 진동이 나오는 거 있었어요. 그거를 한동안 또 많이 사람들이 사들고 다녔어요. 그거를 물 위에다 놓고 스위치를 누르면 옴, 그 옴만이 반명할 때 옴이 뭐예요? 그 진리를 한마디로 하면 옴이라고 하죠. 아오마, 옴. 그거를 물 위에다 놓고 스위치를 누르면 옴하고 소리가 나요. 그걸 진동을 주면 물의 파동이 가가지고 육각수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요. 요리학원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걸 전체 다 요리하는 걸 배우고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그러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몸으로 아침밥을 만들어요. 막 만들면 심지어 삼층밥이 돼도 요새는 그런 거 없죠. 뭐 이제 전기밥통이라든지 이런 데다 하니까 과학적으로 하니까 제대로 되죠. 그래도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환자가 아픈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은 쓰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봐야죠. 그러면 평상시에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만들어주고 반찬을 만들어주면 손으로 뭐 콩나물도 묻히고 시금치도 묻히고 나물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채 썰어 가지고 찌개도 끓이고 그러면은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단맛도 나고 맛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연락도 없이 밤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밤새도록 이제 부인이 기다리다가 안 들어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 걱정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원망도 쓰고 그러는데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신랑이 새벽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굶겨서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밥은 해서 먹여서 출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인간이 어디가 돈을 얼마나 쓰고 누굴 만나서 왔나, 혹시 다른 여자 만난 건 아닌가 의심을 해가면서 밥을 한다는 거예요. 원망의 기운이 음식하는데 전해진다는 거예요. 음식 속에, 밥 속에, 반찬 속에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을 새고 왔던 남편이 밥상을 받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몇 숟갈 먹다 안 먹는 거예요. 왜? 쓰고 맛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바가지가 긁는 거지. 바가지 안 긁을 수가 없는 거지. 밖에서 뭘 잘 먹길래, 발 처먹길래 집에 와서 밥도 안 처먹고 그런다고 이제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먹어봐도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가면서 음식을 만들면은 음식도 쓰고 화가 나서 밥을 먹으면은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복하면은 먹을 때는 개도 때리질 말아라.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될 뿐더러 개가, 순한 개도 사람을, 주인을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봐요. 그냥 우리의 생각, 마음이 물체에도 가고 다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간에는 얼마큼 잘 전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는 잘할 수 있어. 희망을 자꾸 불어 넣어준다든지. 그러면은
진짜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너는 잘 못할 거요. 맨날 악담만 하고 그러면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대학 시험을 앞에 놓고는 자식들한테 너는 대학 못 간다고 그러고 그냥 그냥 악담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주면은 좋게 잘 되는데 악담을 해주면은 안 된다. 심지어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오죽하랴.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 사람과 식물에 관한 식물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도 생각이 전해지는 거예요. 보실래요? 이제 1849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식물학자 루터 버뱅크 박사가 식물학자예요. 루터 버뱅크. 예? 이제 아프리카 선인장을 갖다 놓고 이제 키우는데, 선인장에 가가다 꽃을 피면 꽃도 아름답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시가 이렇게 선인장 가시가 나 있잖아요. 그냥 만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연구 사무실에 있는 선인장에 대고 매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인장한테 너를 내가 보호를 해줄 테니까 너는 몸에 가시가 있는 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가시가 없어도 된다. 마음을 놓고 나와 함께 잘 지내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시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가시 없는 선인장.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봐요. 가시 없는 선인장. 이거는 식물학자인 루터 버뱅크가 미국에 있는 그 식물학자예요. 식물학자가 종자를 개량한 거예요. 말로, 뜻으로. 그러니까 집도 여러분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집안에 잘 있었느냐? 그리고 청소를 가꾸고 꽃도 이렇게 놔주고 자꾸 그러면 좋은 기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압구정제 금일 참여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악담을 하지 말아라. 좋은 얘기만 해라. 그것이 식물들한테도 전해진다. 물에도 전해진다. 음식에도 전해진다. 사람은 오죽하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될 수 있는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그런 희망적인 얘기,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전부 희망적인 얘기예요. 어떤 희망적인 얘기냐. 모든 너희들 불자들은 전부 부처가 될 수 있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종교는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주와 이게 신도들 사이에 하나의 주종의 관계를 만들어놨는데 불교는 평등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평등관계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종교는,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종교는 불교 외에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계 종교는 불교가 될 것이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게 긍정적인 삶, 희망적인 삶을 모든 사람이 불러준다. 그 대신에 믿지 않으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라. 매몰차게 이런 종교는 아니다는 게 불교는. 모두가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참새도 물속에 있는 송사리까지도 전부 부처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동등한 입장이라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몸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얘기라고 악담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경전 보다 보면 비유경에 그런 게 나와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전장을 누비던 코끼리, 코끼리 타고 탱크 모양 코끼리 타고 다니면 전쟁을 했잖아요. 코끼리가 왕궁 옆에 있는 연못의 시궁창에 빠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거 놔두면 그냥 죽는 거지.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건져내는 방법을 부처님께 여쭤봤다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가 빠졌는데 저걸 어떻게, 그 큰 사람이 그걸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하도 무거우니까.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아낸 게, 부처님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방법을 찾아낸 게, 전쟁에서 갔을 때 군악대가 움직이고 그냥 나팔복을 북치고 막 그래가지고 전장에 가던 그 상황을 재현하는 거예요. 수렁에 코끼리가 빠졌는데 북치고 나팔 불고 막 진군에 나팔 불고 오니까 코끼리가 힘을 내 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끌어내던 못 나오던 코끼리가 좋은 음악을 불러주고 전쟁 때를 상기시켜서 막 활동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던 그 당시를 상기시켜 주니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주고 격려해주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주고 그런 생활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의 하나의 특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불교 방송 보면은 전부 스님들 법문하는 게 긍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뭐 부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믿건 안 믿건 모두가 다 좋은 세상을 하고 부처라고 긍정해주는 그런 종교에서 악구중재 금일참회, 악구는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을 하고 살자, 그런 말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받아들였느냐 하면 결혼과 태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태길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과 태길,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혼부부가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새로 장만한 아파트에 이제 들어왔어요. 짐을 한쪽에 놓고 배가 고파. 그러니까 쉽게 중국집에다 전화해서 자장면을 시켜. 그 자장면 배달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우선 밥하고 그 복잡한 것보다도 짐은 대강 정리를 해 놓으면서 자장면이 배달 와서 둘이 앉아서 식탁에 앉아 둘이 먹는 거예요. 먹는데 새색시가 신부가 또 단무지를 이렇게 좋아했대요. 단무지. 아니 나는 단무지 맛에 짜장면 시켜 먹는다고 할 정도로 단무지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둘이 먹는데, 짜장면을 같이 먹는데, 아니 단무지 좀 여유 있게 많이 보내지 괜찮은데 그렇게 많이 안 가져오나 보더라고, 단무지를. 근데 반쯤 먹었는데 단무지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신부가, 새색시가 그걸 집으려고 이렇게 가니까 신랑이 납작 자기가 먼저 가서 입에다 쏙 자기 입에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화가 났지. 아니 내가 먹으려고 이제 가는데 납작 와서 신랑이 이제 뭐 장난삼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떤 간에 성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너를 채가 되라 먹는다네. 신부가 화가 나니까 나무젓갈 들고 먹던 걸 가지고 짜장면 그릇이 있잖아요. 화가 나니까 나무젓갈로 탁 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냐고. 그리고 탁 치는데 자장면 그릇을 옆에 그 안에 내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동에 의해서 안에 있던 남았던 반쯤 먹다 남은 짜장면이 앞에 있는 신랑 얼굴을 튄 거예요. 그렇게 튀려고 이거 한 거 아니지.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그냥 이렇게 젓갈로 이렇게 탁 치는 게, 테이블을 친다는 게 짜장면 옆을 치니까 이게 탁 튀기면서 반동으로 그냥 짜장면이 신랑 얼굴에서 탁 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랑이 그렇으면 가만히 있던지, 아니 짜장면 그릇을 들어가지고 신부 얼굴에다가 덮어 씌웠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신랑도 없지. 그래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아니 그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 짜장면 그릇을 들어가지고 먹다 보면 짜장면을 신부 얼굴에다 콱 뒤집어 씌우는데, 아니 배신감 느끼고 배낭을 당하니까 그냥 팍 성격이 화가 팍 미치는데 화장대 서랍에
처녀 때부터 가지고 다니는 가스총, 가스총이 있다는 걸 그냥 불현듯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얼른 쫓아가서 그냥 가스총을 갖다가 신랑 얼굴 앞에다가 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화가 얼마큼 났던지. 그러니까 얼굴 앞에다가 이게 멀리 거리면 모를까 얼굴 앞에다 바로 그냥 가스총을 쏴서 그냥 가스가 총이 얼굴에 부르니까 그냥 예? 열기도 나고 화상도 있고 그냥 난리가 나서 팍 아그라가 쓰고 비명을 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 그래가지고 아니 이웃에서 듣던 아파트에서 이웃에서 듣던 사람들이 비명 소리가 나고 그냥 오죽 아팠겠어요. 그냥 소리 지르니까 112에 신고하는 사람이다, 119 신고하는 사람이다, 경찰도 출동을 하고 119 소방서에서 출동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 벌겋게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짜장면은 그 거실 식탁 위에 전부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혼했대요. 신혼여행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이혼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혼한 이유가 결혼 날짜 태기를 잘못해서 이혼한 건가요? 응? 응? 어때요? 결혼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혼한 거냐고요? 서로 심성이 얼마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두 사람 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서로 의리도 중요하고 배려도 중요하지. 태길나는 그 다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코로나가 이제 한 3년 안팎으로 이렇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혼도 많이 못했잖아요. 공개적으로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장이 다 망해간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식장이 없는 거에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6개월 내지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쫙 따져보니까 전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해야 돼요. 토요일로 날 잡든지 일요일로 잡든지. 근데 시간대를 어떻게 잡냐면은 대개 11시부터 1시, 2시, 이때 잡는 거. 왜? 점심시간을 택해가지고 결혼하면서 손님들한테 점심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들 가서 이제 결혼식이라도 초대받아서 가보면은 먹어가면서 결혼식 하는 것도 있더라고. 호텔 같은 데서 먹어가면서 결혼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식장이 따로 있고 피원장이 따로 있으면은 식장에는 그 좌석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전부 결혼식 12시에 결혼합니다 그러면 벌써 저 봉투 내놓고 전부 식당에 가서 앉았어요 다. 그럼 식당에는 이만큼 큰 화면으로 다 중계방송을 해. 또 화면 비춰져. 그러니까 보세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을 잡는다. 거기다 시간이 11시부터 1시, 2시 요때 잡는다. 그러니까 시간을 택할 수가 없겠죠. 그걸로 좀 몰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또 날짜를 잡으면 요걸 먹는데, 왜? 일요일 날 편히 쉬어야 되는 날짜인데 결혼식장 가면 또 왔다 갔다 하면 먼 데 가면 하루 종일 또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꼭 결혼식을 사람들 전부 청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크게 해야 되느냐, 예식장에서 중심가에 있는 변들이는 또 안 해요. 중심가 교통 좋은데 중심가에서 결혼식을 다 해요. 그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은 안 해도 되는데요. 아니 지금까지 축의금을 많이 내줬어요. 가족, 친척 간에, 친지 간에, 회사 동료 간에,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 친구가 친구 자식 결혼한다 그러면 전부 가면서 축의금을 다 내주는데 그걸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품앗이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중심가 그 다 알 수 있는 유명한데 거기다 주차장도 충분히 갖춰진데 그건 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그 메시지를 보내와요. 근데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은행 계좌 넘버가 찍혀 나와요. 못 오는 사람은 그걸 송금해라 이거요. 어? 현장 가서 내도 좋은데, 어? 송금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계좌번호가 나오니까 그걸로 송금해 주면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면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밥 먹으면 그것도 도움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문제 생각을 해 봐야 될 게요. 아니, 전에 한번 서울시나가 꼭 오셔야 된다고, 그냥 시시당만 안 오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시장 갔어요. 저 시청 앞에 있는 아주 큰 호텔 예식장이에요. 거기 이렇게 앉아가면서 뭐 음식 나가면서 결혼식 하고 그러더라고. 어? 그냥 혼자 가기만 총무님과 같이 오라서 총무살 같이 예식장 갔어요. 어? 모처럼 저 시청 앞에 큰 호텔에 들어가서 예식장 들어갔는데, 신랑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스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잡술 게 없으니 아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식권을 2장 드릴 테니, 식권을 2장을 줘요. 주면서 이 호텔 안에 있는 그 식당에 가셔서 드셔도 되는 거 있으면 그렇게 잡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권을 2장 주더라고. 그냥 총무 받아 넣었지. 넣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같은 호텔 안에 중국 음식점이 있어요. 중국 음식점. 갔어요. 가가지고. 그 이제 아니 중국점에 중국 요리면 전부 고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 이제 불렀어요. 점원을 불러가지고. 나는 고기를 못 먹는데, 뭘 먹을지 좋을지 할지 모르는데, 혹시 자장 아는 게 다른 건 없잖아요. 고기 들어간 요리는 못 먹고 그런 것도 뭐 많이 가보자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장면을 만들어 주는데 고기를 빼고 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해드려야죠 그러더라고. 둘 다 그래. 그러니까 같이 간 총무고사는 나 때문에 이제 다른 것도 못 먹는 거지. 나 그거 먹는데 자기 다른 거 시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예식장에서는 우리가 그 식권 받은 게 있는데, 식권을 줄 테니 이걸로 돈을 낸 걸로 합시다 우리. 그래고 이제 식권 2장을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그 얼마짜리인데 몰랐어요. 솔직한 얘기. 그랬더니 점원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 다 내시는 거예요? 아니 받은 거니까 이건 뭐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쓰고 가야지. 그랬더니 내가 이제 그 얼마짜리인데 그래 했더니 한 장에 18만 원이래. 둘이 36만 원 내놓고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면서 했어. 아우 내가 그냥 안 갔으면은 이 집에 36만 원 보태주는 건데 그랬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로 오는 청첩장을 받잖아요. 받으면 거기 계좌번호가 있는 게, 그러니까 계좌번호 보내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가서 밥 먹으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환도 돈 10만 원 좋을까요? 환 보내주는 돈을 같이 보내주면 그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꼭 한 번은요, 저 청량리에서 예식장이 크더라고. 청량리 예식하는데 꼭 오시자 그래서 보니까 아니 6시요. 그때 이제 늦봄인가 이제 초여름인데 저녁 오후 6시. 이렇게도 결혼하는구나. 이렇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직장 갔던 사람이 조금 일찍 퇴근해서 오는 거요. 아니 꼭 11시부터 1시 반고 사이에 하는 게 아니라 오후 6시에요. 먼저 끝난 팀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직장 갔다 오니까 편해요. 저녁 먹을 겸해서 식장 오니까 좋다고. 꼭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어도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꼭 점심시간에만 잡아야 되느냐. 저녁 시간도 좋겠다. 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그리고 평일날도 좋겠더라. 그러니까 평일날 하면 또 싸대요. 맞아 하나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생각하면은 평일날도 하고 오는 사람들도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 날짜를 많이 잡아봐요. 그럼 택일력을 되게 봐요. 이제 결혼 날짜 잡는 택일력을 보면은
대개 신부 측에서 나를 잡아요. 그럼 시집 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은 이제 새색시가 들어가니까 들어가도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러니까 이사를 신부집에서 이제 떠나가도 좋은 날이냐. 그러니까 신부 중심으로 나를 잡는데 신부의 좋은 달, 신랑한테 좋으냐. 거기다 또 거기 나오는 게 시부모한테 좋은 달, 나쁜 달, 친정 부모한테 나쁜 달. 거기다 어느 날은 안 좋고 신랑한테 안 좋고 어느 날 신부한테 안 좋다. 이것저것 가리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보다 보면은 한정돼. 그럼 언제 잡아드려요?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잡아주세요.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정되고 시간은 11시부터 1시 그 사이에 잡으려니 이게 더 잡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태기를 어떤 사람들은 신랑 신부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하고 신랑이 축가 부르고 신부도 노래 시키고 그러대 자기들끼리 하대. 그러니까 옛날 분위기에 줄에 서놓고 뭐 복잡하게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가족적인 분위기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날짜 잡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아니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편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평일날 하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퇴근 오는 사람들이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의 방에 앉을 수 있는 시간도 좋지 않느냐. 그럼 점심만 꼭 먹어야 되느냐. 저녁도 먹는 것도 좋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옛날에는 결혼식이 참 복잡했잖아요. 여기 지금 홍천 여기 광운사가 있는 이 동네 장평리인데 여기 청사초록 마을 해가지고 이름을 딸리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전국에서 여기 홍천 우리 마을하고 다른데 저 어디 다른 데하고 전국에 두 군데 없대요. 전통 혼례식을 해요. 가마 타고 신랑이 말 타고 오고 신부가 가마 타고 오게 하고 철동에 애들 세우고 함진애비 모으고 행사를 크게 해요. 그거 보면 아이고 참 복잡해요 참. 근데 옛날 걸 생각해서 전통 혼례식을 지금 이제 두 번째 했어요 올해. 얼마 전에. 그런데 옛날 거에 비하면 지금 간소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돈도 받아야 되겠지만 축의금을 여기 내고 다녔으니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간 배려를 잘 해보시고 그 대신 주차장이 있는 것도 좋더라. 그냥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게 정원 같은 데 하는 것도 좋더라. 가봤으니까. 그리고 저녁 시간도 괜찮더라.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안 해도 좋더라. 그리고 날 잡는 것도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다 보면은 좋은 날을 잡는다 보면 그러니까 스님들 입장에서 날 잡아주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날 어디서 잡았냐? 그러면 또 볼 거 아니에요. 잘 잡았니 못 잡았니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기 전에 본인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나를 잡아오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다못해 뭐 11월 11일은 뭐 빼빼로 데이인가 뭐 이상하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은 날짜를 정해가지고 잊어버리라는 날짜 뭐 12월 12월 24일이라든지 뭐 또 관음제일이라든지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억에 쉽게 할 수 있는 날짜를 스스로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 대신에 날짜를 시간도 너무 얽매이지 말고 고정관념에 벗어나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평생 행복하냐. 그거는 아까 신혼여행에 들어와서 자장면을 먹다가 난리 피고 이혼한 사람들 얘기를 맨 처음에 한 얘기는 그것이 둘이 얼만큼 서로 사랑하고 이게 상대방을 돌봐주고 배려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저도 나이를 이제 오래 먹다 보니까 이런 거를 참고 삼아서 불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집사하고 질문이 마침 왔길래 이런 질문을 택해가지고
결혼과 태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개성을 얻고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불, 라고 나무 성 감사합니다.